자, 이제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 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캐나다에서 미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당연히 영어가 필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좀 썰을 풀어볼게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팁도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영어 공부 같은 거를 거의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제가 한 25살 때쯤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었어요. 그때까지도 진짜 문법도 공부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서 진짜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서 뭐 어디 이렇게 학원 같은 곳을 다닌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대1 과외를 한 주에 한두 번 정도씩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기초 문법을 먼저 시작했었는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에센셜 그래머 있죠?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지금 보여드린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한국어 버전이 그래머인 유주인가요? 아무튼 이걸로 이제 1대1 과외로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좀 1년이 안 되는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 그렇게 꾸준히 튜터를 1대1로 받으면서 문법 공부를 굉장히 이제 좀 열심히 했었어요. 딱 이제 워킹 끝날 때쯤에 이제 그 한 권을 딱 끝냈어요. 그 과외 선생님하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에 호주에 있었는데도 그래도 영어를 거의 못했었어요. 하긴 하는데 진짜 간단한 기초 영어밖에 못할 정도로 이렇게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문법을 이제 그때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워킹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가게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또 과외 선생님 구해서 1대1로 주에 뭐 한두 번씩 그렇게 하면서 IELTS 과외도 받고 그냥 기본 그런 회화 연습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법을 깨우치고 한국에서 꾸준히 과외를 받았음에도 사실 여전히 스피킹이나 듣기는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이제 기회가 되게 돼서 캐나다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외국인 살롱에 바로 취직을 했었는데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못 알아들었어요. 다 외국 손님이고 한국인도 거의 없고 매니저도 다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영어만 계속 말하는데 거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손짓 발짓 숏, 롱 막 이런 거밖에 못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참 어렵다. 난 언제쯤 이게 들리고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제가 맥도날드 가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진짜로. 갔는데 막 뭐 무슨 음료수 줄까 이런 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는 막 그런데 가는 것도 무서울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국어를 많이 안 쓰는 제가 환경에 노출이 되고 막 라디오도 맨날 영어로 듣고 미드 보고, 뭐랄까 한국어보다 영어의 비중이 더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냥 쓰든 듣든 그냥 내가 느끼는 것 자체가. 이래서 참 환경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1년이 좀 지난 날 어느 날 손님이 말하는 게 조금 슬로우로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단어나 사이가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진짜 어느 순간에 뭐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나니까 귀가 조금 트이더라고요. 하도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제가 말을 할 때에는 뇌를 통해야지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Subscribe, right? 영어를 한 지 한 2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뇌를 통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진짜. 마치 한국어를 말하듯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이 그냥 바로 입으로 나와요. 뇌로 안 가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근데 진짜로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회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막 과외 선생님이랑 둘이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 하면 부끄러워. 그 한국인 선생님하고 같이 말하는 것도 창피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랬는데 외국에 오니까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밥 먹으려면 말해야 되고, 얘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야 되고, 내가 손님한테 돈 벌고 먹고 살려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듣고 1년 2년 그 환경에 놓이니까는 자동으로 귀가 뚫리고 말이 트이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는 지인분의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셰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홀 서빙을 안 하니까 주방에서만 혼자서 요리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2년, 3년, 5년이 됐는데도 영어가 안 늘더라고요. 밖에서도 예를 들면 한국인 친구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안 늘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저는 처음에는 약간 외지에 있었는데 너무 외롭거나 막 힘들고 막 그랬던 게 그 당시엔 싫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도시로 나오고 나서 영어가 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참 운이 좋았다. 내가 그런 환경에 놓인 게. 처음부터 도시로 오고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왔으면은 내가 영어가 진짜 안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도 막 엄청나게 유창하게 막 어딜 가도 다 영어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이제 캐나다에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일단은 그 정도만 돼도 제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노력을 그러니까 꾸준히 막 드라마도 보고 영어 드라마도 보고 문법도 맨날 보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딱 정확히 막 순서대로 이렇게 실력이 는다기보다는 쭉 가다가 수직으로 팍 오르고 이런 식으로 늘어요. 입만 벌리면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명언 중에 나폴레옹이 말한 건데, 어떠한 고난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노력으로서 극복해야 된다. 그것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제가 이제 힘들거나 너무 노력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나태해지고 싶고 귀찮고 또 해야 돼 공부 막 이러고 막 오늘은 쉬고 싶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커다란 막 이렇게 난관이 부딪혀서 막 도저히 못 이기겠는 거야. 내가 못 이겨낼 것 같아. 진짜 더 이상 헤쳐나갈 힘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저런 명언을 한 번씩 떠올렸어요. 노력이다. 그래, 어떠한 고난도 내가 노력으로 이겨낸다. 노력하자. 그러면서 그냥 뭐 느는 것 같지 않아도 더 했어요. 그냥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느는 것 같아요. 절대 저도 영어를 못할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 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로 저는 탄탄한 베이직 문법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제 미용 커트를 기본으로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이 나오는 것처럼 최소한 이 책 한 권 쪽에 베이직 문법 정도는 당연히 익히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영어 발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도록 뭐 영어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제 미드, 영드 그런 거 있죠. 외국 드라마들. 그런 거를 열심히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재미도 있고 계속 몇 번씩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니까는 알아서 무의식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고 좀 큰 일이죠.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 기간이든 뭐 아니면 그냥 학교를 가든 굉장히 큰 일이긴 한데, 그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두려움의 틀을 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쉽게 늘지가 않아요. 뭐 한국에서 가끔씩 만나는 외국인하고 해도 잘 늘는 편은 아니에요. 영어로 된 글씨를 보고 라디오를 틀어도 영어가 나오고,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빨리 느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뇌를 통하지 않고 어느새 내 입이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있는 단계까지 갔다면, 이제 마지막은 그냥 단어와의 싸움입니다. 노력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언제이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자신과의 싸우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올게요. 구독! 좋아요!